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정 6주 3차 시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목차는요, 유아교육과정의 구성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안에 또 그 유아교육의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지요.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과 함께 그 교육 평가까지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은 거의 챕터 3을 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내용은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많습니다. 장수는 챕터 3이 많은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아마 수업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스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일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건 지난 시간에 다루었다 그지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흐름이 끊길까봐 한 장을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을 잠깐 넣어 보았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유아교육의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선정된 그런 교육 내용,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교육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선정된 그런 교육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흔히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놀이중심의 원리부터 개별화 원리, 탐구학습 원리, 생활중심 원리, 통합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그리고 집단 역동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잘 조화롭게 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생활을 할 때 이 교수, 학습, 즉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 8가지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수 학습 이루어질 때, 교실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원리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래 이런 원리들이 잘 나타나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좀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에 넘어갑니다.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는 그 이제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학습 원리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주 교재로는 106페이지 중반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보통 크게 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적어도 가르치고 배우는 그 행위가 나타날 때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탐구하는 거 많이 이런 과정이 교실이나 뭐 또 교실 외에 어떤 놀이 상황에서도 바깥 놀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산책을 간다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 탐구하는 그 과정이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그런 오감을 활용한 그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이런 등등 감각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또 몸으로 느끼고 또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참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뭐 정서, 사회성 이런 수많은 그런 다양한 발달들이 이루면서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 자기 표현을 충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의입니다. 토의는요, 앞서 탐구하기, 자기 표현하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네 현장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는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지요? 그럴 때 이런 그 토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제로 던지면서 뭐 서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는지 또 뭐 의견들 사이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수준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수준에서의 토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튼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마다 뭐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연출을 하고 또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질 거고요.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스스로의 생각을 잘 조직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합의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과정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기회는 정말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되도록이면 교사는 약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나 교육의 이 분위기가 물론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대부분 어른들이 먼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안 만들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후로 봤을 때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추론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라는 것은 예측하고 그지요? 추측하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지요?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라든지 또 아이들 행동에 대한 그런 결과 예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 행동의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뭔가를 추론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능력은 많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많이 현장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딜레마 상황을 제시를 한다든지 도덕적인 그런 추론을 위해서 딜레마 상황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 귀납적인 그런 어떤 추론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딜레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뭐 빨리 그 요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 두부가 필요하다고 아이한테 두부를 뭐 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이 도움을 위해서 엄마가 이래 필요로 하니까 빨리 마트 가서 뭐 필요한 물건 딱 사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봤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갈등 상황도 괜찮아요. 화장실에 줄을 서서 있는데 한 줄 서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친구가 뭐 새치기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선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답을 먼저, 예, 선생님이 들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도 예, 주시는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한 행동들이 정말 이렇게 착한 행동, 그러니까 즉 칭찬받아 마땅한 예, 그런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예, 상황들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마지막에 아이들로 하여금 예,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자 예, 자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예, 잘 아시다시피 모델링입니다. 좋은 그런 가치 있는 행동, 좋은 행동을 아이가 예,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예,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방법을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 이제 가치 있다고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미리 예, 보여주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아니면 성인들이 스스로 먼저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애들 좀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뭐 하라고 하는데 그냥 어른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자기 아이들한테 자꾸 뭘 하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좀 약간 반발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무엇인가를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권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좋은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모델링의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때로는 설명 방법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설명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예, 이 설명도 너무 설명 위주로만 이루어지면 곤란하고요. 적절한 때에는 때로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그리고 또 효율적일 순간이 있습니다. 그지요? 해서 이런 것들 참고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근래에 우리 건강 관련되는 부분이나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전염병 관련되는 이런 이 병이라고 관련되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지요. 자, 아무리 모델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손만 씻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손 씻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 그 다음에 몇 초간 흔히 얘기해서 한 30초 권하죠, 그죠? 30초 1회당 30초에 적어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한 설명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교수학습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행동입니다. 적어도 예, 이건 거의 교사가 보이는 행동일 가능성이 큰데요. 예, 교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요.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좀 인정하고 모범 보이고 촉진하고 예, 그 다음에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구성하고, 시범 보이고, 지도하고, 예, 요런 것들은 거의 일직선 상의 그런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예,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3-8에, 예,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윗부분, 요 정도 부분은 조금 더 비지시적인 거고요. 또 여기는 약간 중재적인 부분, 그리고 요 끝으로 갈수록 예, 조금 더 예, 지시적인 예,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요 부분이 더 예, 확률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7번을 많이 보여야 돼, 4번을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적절하게 교수 행동으로 드러나면 좋은데요. 그 중에 기왕이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비지시적인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하기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학습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인식하기라든지 탐색하기라든지 탐구하기라든지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배움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 뭐 다들 잘 아실 거라서 이런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차후에 많이 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육 환경의 구성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실내 놀이 환경이라든지 실외 놀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했고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게 조금 다르냐면요. 한때는 그러니까 그 개정 누리과정 들어가기 전에는 실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흥미 영역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하나의 교실이 있으면, 이게 교실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교실이 있으면 적어도 뭐 어떤 영역, 예를 들면 역할놀이 영역, 쌓기놀이 영역, 또 뭐 음률 영역, 미술 영역, 과학 영역,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약간 교실을 구분시켜서 각 영역이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뭐 큰아이들 만 5세 정도 생각을 한다면 교실에 만 5세 반 교실에 적어도 한 7, 8개의 흥미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교육 환경을 제대로 구성을 한 교실이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뭐 생각들도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들어가면서 흥미 영역 이렇게 딱 구분되는 그 흥미 영역을 오히려 없애고 반의 특성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유아의 특성에 맡기고. 그래서 어떤 곳은 오히려 이런 흥미 영역 자체가 아예 없는 유치원들도 어린이집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우리 반 아이들은 쌓기놀이하고 예를 들면 조형 영역, 그러니까 미술 영역에만 애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다른 영역에는 아이들이 별로 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개 영역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아이들이 여기에 소원해지면 또 다른 영역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교실의 환경이 융통적으로 흘러가게끔 한 게 뭐 예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 틀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개정누리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흥미, 관심 이런 위주로 환경도 대폭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적어도 7, 8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떤 반 아이가 어떤 영역에 가지 않더라도 그 영역을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과감하게 없애고 아니면 뭐 썩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딱딱 분리되었던 어떤 흥미 영역이 이제는 진짜 아이들의 그런 흥미나 놀이를 바탕으로 관심을 바탕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융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힘을 더 많이 실어주는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교사들에게 그것을 훨씬 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실외 놀이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뭐 벽면도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쭉 넘기시면 118페이지에 쌓기놀이 영역부터 아마 1학년 때 뭐 전공 수업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쌓기놀이 영역이라든지 교실 안의 영역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 쌓기놀이 영역 구성의 유의점이라고 해서 박스 있죠. 118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역할놀이 영역 또 유의점 해서 박스가 있고요. 또 언어 영역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 적혀 있고 또 이제 120페이지의 박스에 적어도 언어 영역 구성을 할 때 이런 거 유의하세요 해서 유의점 또 수조작 영역 또 유의점
과학 영역 해서 또 이런 유의점, 그다음 음률 영역 구성할 때 이런 유의점, 미술 영역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또 중요해서 이런 거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 그러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냐면 반 아이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미술 영역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림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온 반이 미술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때 유의점은 뭐 예를 들면 124페이지의 미술 영역의 구성의 유의점에 그 관련되는 유의점들을 유의를 하셔서 교사가 교실의 환경을 꾸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예전만큼 이게 반드시라는 영역 구성의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스킵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눈여겨서 박스 같은 것들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외 놀이 환경입니다. 이제 바깥 놀이터인데요. 역시나 바깥 놀이터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해서 밑에 124페이지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부터 125페이지에 뭐 수많은 점이 있지요. 이건 역시나 예전에 실외 놀이, 그러니까 바깥 놀이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 굉장히 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뭐 지금도 일정 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되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놀고 싶으면 그게 때로는 공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놀이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를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뭘 또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실외 바깥 놀이터의 상황은요. 정적인 영역, 동적인 영역, 아이들이 조금 더 뛰어놀고 막 활발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고 또 좀 약간 차분하게 쉬거나 좀 이렇게 휴식하거나 그냥 이야기 담소 나누거나 이런 공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유의사항들도 있었고요. 또 놀이기구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시설 안전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교사가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되지 몇몇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교사의 그 시선이나 그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즉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 바깥 놀이터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한눈에 아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의 놀이 환경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 뭐 놀이기구 당연히 창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또 뭐 그 외에 뭐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고, 또 색감이나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미적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요. 점점점점 제가 전부 하나하나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후에 또 여러분들이 놀이터도 제2의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운동놀이 영역, 모래 물놀이 영역, 자연탐구 영역, 휴식 영역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갖춰지면 좋습니다. 갖춰지면 좋고, 그런데 뭐 예전처럼 너무 막 뭔가가 구분 분리되는 듯한 그런 뭐 느낌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벽면 구성은 지금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셔도 뭐 이 현장의 벽면 게시판 뭐 이런 것들 구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 선생님들 아니면 원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벽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반에 교실이다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벽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는지, 너희들 작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작품은 어디에 걸고 싶은지, 그러면 아이들이 걸고 싶어하는 곳에 뭐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더 자꾸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보시고, 예, 그 관련되는, 예,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점점점점 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의 연계 너무 중요하지요, 이제. 워낙, 예, 아이는 이제 혼자 키우는, 예, 어머님만 키우는 상황이 아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아이와 또 부모와 또 현장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핵심은 또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과의 그런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점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부모님하고 예, 협력을 잘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예, 한번 염두에 두시고 꼭 한번 제가 지금 넘는다고 여러분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잠깐 스탑하시고요. 점점점점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과 계획 구성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일과 여러분들 현장에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는 정말 일과 구성표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시간표가 있었어요. 등원하고 또 그 다음에 사유선택활동하고 아침 모임하고 오전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대소집단 하나 하고 한두 개 하고 점심 먹고 바깥놀이 가고 그 다음 다시 대소집단 놀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후 간식 먹고 귀가하고 이게 거의 하루 일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들어오면서 이런 정말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상의 이런 시간표를 과감하게 없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배고플 땐 당연히 점심 주고요. 또 간식 주고요.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예전처럼 반드시 등원 다음에 자유선택활동 다음에 아침 모임 다음에 대소집단 활동 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성이나 예, 그 교사의 그런 교사와 아이들 간의 그런 역동적인 어떤 상황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그냥 놀이 중심으로 계속 예, 끝까지 가는 것도 지금 그 교육과정에서 예,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아침부터 아이가 어떤 놀이에 너무 심취를 해서 그 반 아이들이 이 놀이를 계속 하고 싶으면 집에 갈 때까지 이제 그 놀이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사는 주의 깊은 관찰과 기록과 또 그리고 적절한 어떤 발문과 발화와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주면 그게 더 살아있는 유아교육 과정이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134페이지에 보시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원, 실내 자유선택활동, 또 쭉 넘으면 또 정리정돈 했고요. 정리정돈, 예, 선택활동을 했으니까 정리정돈 하고요. 또 대소집단 활동하고요. 또 실외놀이 활동하고요. 또 그냥 간식 점심 먹고요. 또 이제 휴식이 필요한 친구들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낮잠도 자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평가하고 귀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순으로 많이 나아갔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 교육평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평가인데요. 365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재 3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유치원 이제 평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2008년도부터 1주기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한 12년, 3년이 흘렀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가 이제 4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5주기 평가가 들어가게 될 건데 차후에 여러분들께서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유치원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지금 상황으로는 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평가의 항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 교육과정 평가가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여러분 대면 수업할 때 이 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육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마지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잘 되어야 또 그 다음 연도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5페이지를 펼쳐보라는 거는 예, 지금 현재 그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술이 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라고 예,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예, 돌아오셔서 1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예,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과정평가는 당연히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서 유아교육 과정이 얼마나 편성 운영이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예, 운영 내용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 발달 수준이나 흥미 요구에 잘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또 교수학습 방법이 예,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운영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계획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다양하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됐는지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운영평가,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유아교육 과정 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이후에 예, 이제 유아교육 과정 편성 운영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내년 아니면 내후년 유아교육 과정을 또 다시 이제 현장에서 계획 수립할 때, 그럴 때 수정 보완하고 이제 편성 제대로 또 다시 예, 편성 운영하려고 예,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운영했던 유아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었나 이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인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에 대한 개개인의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거고요. 또 아이들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일상생활,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관찰,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의 관찰,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했던 그런 활동 결과물, 뭐 미술 작품이다 그러면 작품 분석, 또 아이들 뭐 음률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라면 음률 관련되는 어떤 그 결과물 분석, 뭐 신체 표현이라면 신체 표현에 관련되는 어떤 예, 분석, 그 다음 부모 면담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제 기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 유아평가. 그런 결과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유아교육 과정 개선, 그리고 부모 면담 자료로 예,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예, 아이들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관찰 안에는 1화기록법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1화기록법,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평정척도법, 뭐 행동목록법 많이 있는데요. 요 관련되는 거는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 뭐 평가 절차는 이렇다는 것, 또 아이들 평가했을 때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요. 예, 교육과정 개선함에 있어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아이들 지도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부모와 면담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길었습니다. 해서 중간에 끊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시간은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다루었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꼭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잘 해보시고요.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지금 계정 놀이 과정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아이놀이 포털 제가 그때 단톡방에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아이놀이 지금 포털 그 2019 계정 놀이 과정 관련되는 모든 집합체 홈페이지거든요. 요거 연동시켜 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들어가 봤다 오세요. 그리고 자주 들어가세요. 늘 얘기하지만 고시문 그리고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특히 놀이 실행 자료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 놀이 과정 고시문이나 해설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른 선생님,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도움 받으시라고 현장에서 어떻게 놀이를 풀어나가는지, 놀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미리
예,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한 그 흔적을 소개해 놓은 거거든요. 즉 예시입니다. 예시. 놀이 실행 예시기 때문에 많이 보세요. 그래서 아,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과정 내용을 이렇게 풀어냈구나. 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했구나. 이런 식의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살펴보세요. 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